능력의 인플레이션. 인공지능이 만든 새로운 계급사회. 1장. 서론. 인공지능은 능력의 거울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약속 중 하나를 다시 불러왔다.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AI는 더 빠른 학습, 더 효율적인 생산, 더 넓은 접근성을 통해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예고한다. 마치 마법처럼 평범한 사람도 몇 번의 클릭으로 천재의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표면적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의 이면에는 잔혹한 역설이 숨어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증폭기다.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약적인 확장을,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기적 착각을 제공한다. 겉으로는 모두가 똑똑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AI는 인간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의식의 깊이와 사고의 구조를 그대로 반사할 뿐이다. 그래서 AI는 지능의 거울이자 능력의 감별사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질문 앞에 서 있다. AI가 평등을 만든다는 말은 단지 심리적 위안일 뿐인가? 혹은 그것은 사회적 착시, 즉 기술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현대판 신화인가? 진짜 물음은 이것이다. AI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본질을 어떻게 다시 쪼개고 재편하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더 인간다워지는가? 아니면 더 기계처럼 되어가는가? 이 영상은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존재의 질적 위계를 다시 새긴다. 기술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안의 의식의 깊이, 실력의 밀도, 사고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대. 그리하여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반사한다. 2장. 심리학적 분석. 실력 없는 자의 착각, 실력 있는 자의 고통. 인지적 도취. AI가 나를 구해줄 것이다 라는 자기기만. 인류는 늘 자기 한계를 구원해줄 존재를 찾아왔다. 고대인은 신에게, 근대인은 이성에, 현대인은 기술에 자신을 맡겼다. 이 모든 믿음의 근원에는 하나의 동일한 심리 구조가 있다. 나의 불완전함을 대신 해결해줄 외부의 힘에 대한 갈망. AI는 그 오래된 구원의 서사를 가장 세속적이면서도 신학적인 형태로 되살려 놓았다. AI가 나의 부족함을 메워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대적 신앙의 언어다. 인간은 자기 결정의 고통, 불확실성의 피로, 책임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AI는 그 피로한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대신 생각해줄게. 이때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심리적 투사 대상, 즉 신적 기능을 가진 대리자가 된다. 인간은 기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술 속에서 자기 불안을 위탁한다. 그리하여 인공지능은 더 이상 지능이 아니라 신경적 위안의 체계가 된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책임의 해방이라는 달콤한 자기기만이다. 알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기 효능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핵심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는 내적 동력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효능감은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도구에서 주입된 착각이다. AI는 단 한 번의 입력으로 놀라운 결과를 내놓는다. 이때 인간의 뇌는 도파민을 분출하며 내가 했다는 착각을 강화한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대신 해준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인간은 노력 없는 성취의 회로에 중독된다. 노력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뇌는 가짜 성공에 익숙해진다. 이 현상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경험의 붕괴다. 과거의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웠고 시행착오 속에서 자기 효능을 축적했다. 그러나 AI 시대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답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학습할 기회를 상실한 존재로 변한다. 그의 능력은 확장된 것이 아니라 도구를 통한 착각으로 부풀려진 거품이다. 인간은 통제의 감각에서 쾌락을 느낀다. 내가 결과를 예측하고 조작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감정은 곧 존재의 안정감을 준다. AI는 이 통제의 환각을 완벽히 재현한다. 질문을 던지고 즉각적인 답을 얻는 그 순간 인간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위임이다. 내가 직접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는 주어진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에서 결과를 감상하는 존재로 이동한다.
이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능동적 주체에서 수동적 관찰자로 전락한다. AI가 주는 편리함은 곧 사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이 게으름은 다시 나는 효율적이다라는 심리적 착각으로 포장된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기술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술에게 자기 사고의 근육을 통째로 위임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첫 번째 심리적 함정이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무능의 도취. 실력 있는 자의 딜레마. 1%의 차이가 문명을 가른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의 밀도를 정밀하게 확대하며 사회적 격차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기술이다. AI는 겉으로 보기엔 모두를 더 똑똑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누가 진짜 유능한가를 더 잔혹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하위 실력자의 향상은 의미 없는 성장이다. AI는 실력 낮은 사람에게 일시적 성장 착시를 제공한다. 예컨대 실력이 30인 사람은 AI를 이용해 70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숫자만 보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 사회에서 70의 성취는 여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AI가 그려준 70은 자기 실력이 아닌 기계에 대응된 성취다. 그는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생산은 가능하지만 창조는 불가능하다. AI는 실력 없는 사람에게 성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성장했다는 착각이라는 마취제를 제공할 뿐이다. 그는 노력의 보상 대신 도구의 보상에 중독된다. 1%의 향상이 산업을 바꾼다. 반면 실력이 90인 사람은 AI를 통해 95로 상승한다. 그리고 정말 탁월한 사람은 95에서 96, 97, 98로 간다. 이 1%의 향상이야말로 판을 바꾸는 진짜 차이다. 왜냐하면 상위권의 경쟁에서는 1.2 산업의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상위 1%가 만들어낸 미세한 차이는 시장을 독점하고 기술의 표준을 결정하며 나머지 99%를 종속시킨다. 즉, AI는 평등을 약속하지만 결과적으로 극소수의 초인적 존재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의 가속기다. AI는 능력을 압축하는 자본.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실력의 자본화 기계다.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은 AI를 통해 시간, 노동, 창의의 자원을 압축시켜 10배의 효율로 시장을 점유한다. 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AI를 통해 결과를 얻지만 자기 내적 능력의 성장은 정지한다. 그의 생산성은 도구에 귀속되어 있고 그의 존재 가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정한다. 이로써 사회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이 아니라 AI에 사용되는 인간으로 분열된다. 실력이 낮은 사람에게 AI는 자기 효능감의 가짜 복제물이다. 반두라가 말한 자기 효능감은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AI 시대의 효능감은 스스로가 삭제된 효능감이다. 반면 실력 있는 사람은 AI의 도움으로 더 빠르고 정교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잘해서 된 건가? AI 덕분인가? 이 질문은 창조자의 정체성을 흔드는 존재론적 혼란으로 이어진다. AI는 인간의 실력을 확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심판한다. AI는 능력을 돕지 않는다. 그저 능력을 가속시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만들 뿐이다. 그 결과 세상은 이렇게 갈라진다. AI를 통해 진짜 실력을 증폭시키는 자, AI에 의존해 자기 환상을 유지하는 자. AI는 평등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능력의 분별의 칼이다. 그리고 그 칼은 이제 세상을 1%의 초인적 인간과 99%의 복제 인간으로 나누고 있다. 성장의 심리학. 쉬워진 세상은 인간의 성취감을 죽인다. 인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성취란 언제나 극복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산을 오르고 난관을 돌파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에게 남은 것은 결과뿐이다. 결과는 넘쳐나지만 과정은 사라졌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점점 성취의 쾌감과 자기 효능감을 상실한다. AI는 인간의 삶을 전례 없는 속도로 편리하게 만들었다. 검색, 번역, 계산, 자료 분석, 심지어 창작까지 AI가 대신 수행한다. 겉으로 보기엔 축복처럼 보이지만 이 편리함은 심리적 함정을 품고 있다. 인간에게 성취는 노력과 투쟁의 부산물이다. 노력 없는 성취는 공허하며 즉각적 결과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AI가 극복을 대신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편리함의 시대는 곧 공허의 시대가 된다. 반두라가 정의한 자기 효능감은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AI 시대의 성취감은 도구에 의존한 착시다. AI가 작성한 보고서, AI가 분석한 데이터, AI가 편집한 작품은 눈앞의 결과는 실제 성취처럼 보이지만 효능감의 근본은 나 자신이 아닌 기계에 귀속된다.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은 도전과 능력의 균형에서 발생한다. 도전이 너무 쉽거나 능력이 과잉이면 몰입은 불가능하다. AI가 어려운 과제를 대신 수행하면 인간은 도전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며 내적 활력과 자율성을 잃는다. 프로이드가 구분한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에서 인간은 고통을 통해 현실 원리로 진입한다. AI가 고통을 제거하면 인간은 다시 쾌락 중심의 유아적 상태로 회귀한다. 고통 없는 성취는 성숙을 방해하며 존재의 깊이를 얕게 만든다. 니체는 극복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았다. 인간은 저항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창조한다. AI는 이 극복의 무대를 제거한다. 결과만 남고 과정은 사라지며 인간은 편안하지만 무력한 허무주의자로 변한다.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에서 기술은 세계를 수단으로 환원한다. AI 시대 인간은 기술의 산출물을 검수하는 존재로 전락하며 노력과 선택의 의미가 사라진 자리는 존재의 감각이 결핍된 공허만 남는다. 에릭 프람이 말한 소유냐 존재냐의 딜레마가 AI 시대에 재현된다. AI가 인간의 생산물을 대신 만들어주므로 인간은 결과를 소유하지만 경험하지 못한다. 풍요 속의 결핍이 인간 정신을 잠식한다. AI는 결과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회적 의미의 평등은 만들지 않는다. 상위 실력층은 AI를 통해 1% 미세 향상을 경쟁력으로 전환하지만 하위층은 AI가 제공한 결과물을 단순 소비할 뿐 자기 능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AI는 감정적 판단과 창의적 결정을 대체하며 인간은 단순히 검수자나 결과 소비자로 전락할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정체성 감각이 사라진다. 결과물은 풍부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성공은 손에 쥐었지만 정체성과 성취감은 공허 속에 남는다. 편리함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인간 존재의 활력은 감소했다. AI는 인간의 삶을 쉽게 만들지만 성취감과 의미를 동시에 약탈한다. 진정한 성장과 성취는 노력과 투쟁에서 나온다. AI가 제거한 것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증거이다. 결국 인간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다. 모든 것이 쉬워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편리함은 도구일 뿐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인간은 이제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과 의미를 재발견하는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 3장 철학적 분석. 실력의 본질은 의식이다. 실력의 정의를 다시 묻다. 현대 사회에서 실력은 흔히 기술, 성과, 효율 등으로 정의된다. 점수를 올리는 능력, 업무 능률, 혹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표준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한다. 진정한 실력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기능을 잘 수행하는 능력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실력은 기능이 아니라 의식의 밀도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깊이 연결된 의식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은 표면적 기술만 반복할 뿐이다. AI 시대 기술적 기능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의식적 통찰과 감흥은 기계가 재현할 수 없는 영역이다. AI가 아무리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도 그것은 외형적 완벽일 뿐 존재적 깊이와 의미를 담지 못한다. 심리학적 관점. 실력과 의식의 연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실력과 성취는 단순한 능력치가 아니라 의식의 연결과 내적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은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행동을 지속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AI 시대 성취감은 도구 의존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착시에 불과하다. AI가 작성한 보고서, 분석한 데이터, 편집한 작품은 눈앞의 결과를 제공하지만 진짜 자기 효능감은 경험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배우면서 내적 효능감을 느낀다. 하지만 AI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내적 성장 경험을 박탈한다. 또한 인간의 실력은 감정과 통찰, 그리고 맥락적 이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한 논리적 계산을 넘어 상황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감정적 판단이 개입해야 비로소 창의적 결과가 나온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정서적 감흥과 직관적 판단은 재현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AI가 제공하는 완벽함은 효율적이지만 의미 없는 완벽, 즉 존재적 깊이가 결여된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진정한 실력은 결과물이 아니라 의식과 감흥의 질에 의해 판단된다. 동일한 기술을 발휘하더라도 의식이 깊게 연결된 사람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읽으며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반대로 의식이 얕거나 감흥이 결여된 사람은 결과를 내더라도 그 성취는 공허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실력자는 결과 넘어 존재의 질감과 의식의 밀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AI가 아무리 도와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서 있는 존재이다. 철학적 관점, 화이트헤드적 과정과 감흥. 화이트헤드적 관점에서 인간의 실력과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나 외적 성과로 정의될 수 없다. 그는 과정을 재현하는 능력과 과정 속에서 주체가 느끼는 감흥을 구분하였다. 과정이란 눈에 보이는 행동과 결과의 흐름을 의미한다. 반복적이고 계산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AI가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과정이다. 그러나 감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감흥은 과정 속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내적 질감, 감정, 직관, 통찰을 포괄하며 인간 실력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감흥의 총체성 속에서 자란다. AI는 과정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감흥을 재현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간과 AI의 실력 차이를 설명하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실력의 핵심은 인간의 의식적 경험과 감흥 속에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과 성공은 외적 성취, 점수, 효율과 같은 객관적 결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높은 점수, 많은 업무 성과, 빠른 결과, 산출이 곧 성공과 실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외적 지표는 평준화되거나 기계에 의해 쉽게 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실력의 척도는 외형적 결과를 넘어 존재의 밀도, 의식의 깊이, 삶의 질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성취의 의미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주체가 경험하는 과정 속 감흥과 통찰에서 비롯된다. AI가 만들어낸 95%의 완벽한 결과는 겉보기에는 뛰어나지만 존재적 깊이가 결여된 비어있는 완벽, 의미 없는 효율에 불과하다. 반면 인간이 90%의 성취를 이루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경험과 통찰, 감정적 깊이를 결합한다면 이는 단순 성과를 뛰어넘는 진정한 실력과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존재적 깊이가 없는 성과는 장기적 경쟁력과 의미에서 한계를 가지며 인간과 AI의 차이는 점점 분명해진다. 사회학적 실천적 함의. 사회적 관점에서 AI는 기능적 실력을 평준화할 수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으로는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진정한 경쟁력은 인간의 의식과 감흥, 존재적 깊이에서 발생하며 하위층이 AI를 통해 결과를 따라잡아도 존재적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상위층과의 격차는 지속된다. 과거에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주로 기술력으로 평가되었지만 이제 사회는 존재적 실력으로 나뉘게 된다. AI에 종속되는 하위층 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들은 표면적 성과에 머무르는 동시에 내적 성장과 감흥을 경험하지 못한다. 역설적이게도 존재적 실력의 소수층만이 진정한 상위층이 되며 장기적으로 이들이 사회를 이끌게 된다면 사회는 기술사회에서 인본주의적 혹은 심지어 영적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존재적 실력이 사회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교육과 훈련의 패러다임 또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단순 기술 습득 중심에서 벗어나 감흥 훈련, 통찰 경험, 맥락 이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실력의 사회적 가치는 결과보다 존재적 질감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교육 목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주체적 경험과 의식적 깊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조직은 AI를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인간 구성원의 창의적 통찰과 감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결과 중심 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개인 역시 단순 목표 달성보다 자기 존재의 깊이와 성찰을 추구해야 하며 자기 개발과 성취는 외형적 결과와 연결되기보다 존재적 경험과 의식적 깊이와 연결될 때 진정한 실력을 드러낸다. 진정한 실력자란 누구인가? 결국 진정한 실력은 기술이나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과 존재의 밀도에 달려있다. AI가 만들어주는 것은 결과일 뿐 존재의 깊이를 담지 못한다. 미래 사회에서 성공과 영향력은 AI가 제공하는 효율이나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 깊이와 감흥의 총체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AI 시대에도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단순 성과가 아니라 감흥과 존재의 질감에서 나온다. 결과를 넘어 존재의 밀도와 주체적 감흥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실력자이며 새로운 사회에서 영향력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상위층의 존재적 실력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있으며 하위층이 AI에 종속되는 동안에도 소수의 깊이 있는 실력자들은 사회를 인간 중심적이고 영적 가치가 살아있는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결론.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더 빨리, 더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하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단지 기존 실력을 증폭시킬 뿐이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은 가짜 성취감을 만들어낼 뿐 진짜 의미 있는 성취를 만들어주진 못한다. 단순히 일을 빨리 끝내고 많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인간적 깊이와 성장은 따라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주로 기술력과 생산성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존재적 실력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AI를 단순히 쓰는 사람들은 표면적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존재적 깊이와 감흥을 가진 소수만이 진정한 영향력을 갖는다. AI는 기능적 능력을 평준화할 수 있어도 인간의 의식 깊이와 감흥, 자기 성찰 능력까지 평준화할 수는 없다. 그 차이가 장기적 격차를 만들어낸다. 화이트헤드적 관점에서 AI는 과정을 재현할 수 있지만 감흥을 흉내낼 수는 없다. 인간 실력의 본질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감흥의 총체성과 존재의 밀도에 있다. AI가 95%의 완벽함을 보여도 그 완벽함은 비어있는 완벽, 의미 없는 효율에 불과하다. 반면 90% 성취를 달성한 인간이 존재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실력과 영향력은 AI가 아무리 완벽한 결과를 내더라도 능가한다. 교육과 조직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 기술 습득이나 점수 중심 목표는 AI에 의해 평준화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흥 훈련, 통찰 경험, 맥락 이해, 자기 성찰 중심의 교육이다. 조직은 AI를 효율 도구로 쓰되 인간의 창의적 통찰과 감흥을 최대한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도 단순 목표 달성보다 자기 존재의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 AGI가 모든 기술적, 인간 능력을 대체하는 날이 오더라도 남는 것은 단 하나다. 의식하는 인간, 감흥하는 인간, 존재하는 인간. 성공은 외적 성취나 효율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존재적 깊이, 감흥, 자기 성찰의 밀도가 인간 고유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진정한 의미와 영향력은 인간에게 남는다. 결국 AI 시대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이에 달려있다. 편리함에 속지 말고 자신의 존재와 감흥, 성찰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살아가는 핵심 전략이다.